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적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과학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할리우드 도전작이죠. 영화 설국열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설국열차 어제 개봉을 했는데 첫날 관객을 벌써 41만 명이나 동원을 했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기다렸던 만큼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반응인데 우선 영화 설국열차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네, 이 영화 구상에만 무려 7년, 또 제작에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영화 설국열차가 드디어 어제 전 세계 최초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제작비도 국내 영화 사상 최대 금액인 42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괴물을 함께했던 송강호와 고화성 배우를 제외하고는 크리스 에반스, 틸다 스윈턴 등 이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새로운 빙하기를 맞은 지 17년 후인 2031년, 영원히 멈추지 않는 달리는 기차 안입니다. 이 자본과 지위에 따라 칸과 칸으로 나뉘어진 삶은 평등하지 못한 일종의 자본주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억압받은 꼬리칸 사람들이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영화는 평등한 삶을 위해 혁명적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제목도 그렇고 또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기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아까 화면을 좀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기차처럼 굉장히 실감이 나던데 네. 이 기차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네, 이 봉준호 영화 설국열차가 프랑스 원작 만화를 주제로 이제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이 봉준호 감독 역시 1년에 지구 한 바퀴, 또 영원히 멈추지 않는 이 기차를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제 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배우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기차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 특수 모터와 6개의 에어 스프링을 설치해서 흔들림의 빈도, 강도까지 조절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 100개의 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열차 자체 안을 노아의 방주처럼 이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열차의 칸마다 모두 다른 이미지로 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를 보시면 푸른 식물들이 굉장히 가득한 식물 칸이나 전체적으로 이 아쿠아리움처럼 생겨 있는 수족관 칸, 또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 칸 등이 시각적인 볼거리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의 공간이 기차 한 곳으로 한정돼 있어서 특별한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칸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이 새로운 빙하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CW7이라는 냉각제를 개발하고요. 이 냉각제를 내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2014년 7월 1일 날 살포하겠다고 내용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살포된 냉각제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얼어붙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대부분의 생명체는 얼어 죽게 되고 지구는 결국 새로운 빙하기를 맞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 설국열차의 배경이요. 일반적인 SF 속 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지구에 이런 새로운 빙하기가 올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런 이 빙하기 관련된 것들은 지구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을 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처럼 이 냉각제를 만약에 개발한다면 황화합물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황화합물을 성층권에 분사해서 일시적으로 온도를 내려가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일시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빙하기와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빙하기라고 하면 사실 극심한 추위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얼어붙고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텐데 네. 이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실제 빙하기가 있었죠. 네. 이때는 실제 지구 온도가 지금 평균 지구 온도보다 약 5도밖에 안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물론 그러네요. 그죠, 네. 낮진 않죠.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북대서양 부근까지는 빙하가 만들어져서 지금보다 온도가 무려 38도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는 하지만요. 이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적용을 받게 되는 이 적도 부근은 당시 빙하기 때에도 지금보다 온도가 한 3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사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환경의 변화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육지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려가면서 이 바다의 염분이 낮아지게 되니까 물과 열의 순환 고리가 사실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국지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냉각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가 더워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해양 순환이 끊어지는 경우보단 이 온난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가 떨어지는 빙하기가 오기는 힘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영화 속의 또 다른 설정이죠.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설국열차,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 영원히 멈추지 않으려면 한 번 작동을 시작하고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연구기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에서 연료를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걸 일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온도를 가진 어떤 열원으로부터 열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를 이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연구기관들은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현이 불가능한데요. 네. 이 에너지는 없어지지도 않고 또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이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제1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종 연구기관은 열에 의해서 이제 어떤 에너지원을 받기 때문에 네. 영원히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원래 계셔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 특허청에서도 거의 매일 연구기관을 발명했다라고 주장하는 서류들이 특허 신청의 서류가 올라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종 연구기관은 쉽게 말을 하면 열을 100% 그대로 일로 바꾸는 일종의 효율 100% 연구기관이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 열이 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마찰 같은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100% 전환이 어렵고 또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가운 부분하고 뜨거운 부분의 온도가 만나게 되면 그 기계는 결국 작동을 멈추게 돼서 연구기관이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존재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과학적인 설명 덕분에 봉준호 감독이 세운 설국열차라는 세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의 감성과 스타일이 한국을 넘어서 또 세계 관객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 설국열차의 운행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